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빅병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는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네. 한 달 됐나요? 네, 한 달 꼭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됐죠. 네. 지난번에는 우리 이지훈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을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아,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말 그 변호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역, 네. 그런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보면 저도 이 책을 읽었지만 저서 중에 재밌는 책이 있죠. 네네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동침에서 같이 방송할 때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혼은 요즘 워낙 흔한 일이 돼서 신속하게 하는 거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죠. 네. 근데 결혼은 신중하게, 이게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많은 이제 상담 사례가 있으니까 네. 좋은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게 좋은 결혼일까요? 제가 네. 이제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분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 고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결혼 과정을 들어보면요, 그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예를 들면은 결혼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사고를 하잖아요. 그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네. 그거 그대로 이혼할 때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결혼할 때 부모님 집에서, 그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독립하고 싶었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네. 네. 그러니까 그죠.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부분이 결혼할 때 보면은 사랑해서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런 거보다도 나이가 찼으니까, 아하. 아니면은 부모님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집에 있는 것이. 네. 그래서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게 결혼인 거예요. 또 다른 집을 찾았네요. 그죠? 근데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아하. 내 삶에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 삶은 내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죠. 네. 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마치 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 회피네요. 그렇죠.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결혼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고 쫓아다녀. 근데 난 저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있고 저렇게 나 좋아하는데 누가 나 저렇게 좋아해 주겠어. 그러니까 신기해하면서 오히려 그런 거를 그러면서 그냥 결혼하자. 사람 다 똑같이 그런 생각으로 남들은 결혼을, 비슷하지 뭐. 그죠. 네.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이 이혼을 할 때도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그냥 이 상황이 옛날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회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났으면 하는, 좋겠다. 네. 아하.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의 결혼과 그런 식의 이혼을 선택하는 연령대가 좀 그분들은 연령이 높지 않아요?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의 생각일 거라고. 우리 때 생각하잖아요. 그랬거든요. 예, 여자들은 29 넘으면 안 된다. 네, 그래갖고. 예. 지금도 그래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3, 4년? 5년 차. 그럼 지금 이혼하시는 30대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네요? 30대 중반이나 40대 네. 초반, 30대 말 그런 네. 분들도 결혼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제일 많은 결혼 사유가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차서. 예. 근데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나이가 차서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 때는 하여튼 그게 네. 29, 30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들으면서 되게 압박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분은 30대 초반인데 나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때 막 빨리 결혼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중반이야. 어떤 분은 30대 후반이야. 40대 초반이야. 각각의 나이가 다 연령대가 다 다른데 공통점은 나는 나이가 많다예요. 결혼하기에 꽉 찼다. 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쫓겨서 하는 결혼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하. 실제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잘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혼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그냥 그러면 어떤 한 주로 여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또 부부 관계에서도 또 힘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남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여성의 문제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사실 이거는 그 나의 부모님한테 학습된 거라고 보거든요. 아, 어릴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상담을 할 때 보면. 유전과 상관없이 네. 학습에 의한 대물림. 네. 환경적인 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사고가 생각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되는 거죠. 네.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 아하. 그러면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배운 거는 그 생각인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든 가정도 그 생각대로 이게 보니까 중년 이후 한 40대가 넘어가면 50대쯤부터 이게 발현이 되더라고요. 학습된 그런 생각들이. 네.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아빠랑 갈등이 있는데 참는 걸 선택했잖아요. 네. 그럼 나도 참아요. 아, 그 엄마가 했던 걸 보고 따라 하는구나, 결국은. 예.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참은 거는 10이라고 봤을 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참지 않지만 1, 2, 3, 4, 5 그 정도까지는 참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혼 생활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그 동력이라면 동력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어린아이처럼. 말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걸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참아야 되는,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건 배웠으니까 깨지 않는 전제로 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참는 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돼서야 이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다 못 참아서 이건 도저히 네. 아니다. 네. 도저히 살 수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때 그러면 이혼을 많이 해야죠.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죽는 보단 그게 나으니까. 근데 결론은 똑같은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상대방이 뭐 어떤 거부를 하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혼에 이르는 것과 그냥 참다가 그냥 뻥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거 표현할 때 액팅아웃이라 그래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저께 주가 폭락하듯이. 아,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이혼은 저는 질이 다르다고 봐요. 아, 갈등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가요? 그렇죠. 갈등이 있으면 내가 그게 갈등이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네. 얘한테 문제 제기하고 근데 제가 노력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노력을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이혼에 이르는 것과 완전 질이 다른 거죠. 아,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 결혼이 그러면 신중하지 않고 좋은 결혼이 안 되겠네요. 처음 결혼했던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상담하기 전에 질문지를 받아요. 아, 설문을 네. 미리 해요? 미리 질문을 드리고 네. 답변을 좀 정리해서 오시라고 해요. 아하.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 물론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걸 그렇죠. 써가지고 그 답을 하기가. 네, 써가지고 오시면 그러니까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나요?부터 첫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쓰면서 본인이 자기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 알아요. 아, 그렇죠. 네, 이미. 쓸 때 알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저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리 잘해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갖고 오세요. 1, 2, 3번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는 본인이 이미 알고 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 이혼하세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미 이혼의 타이밍들을 여러 번 놓치고 거의 마지막에 오시기 때문에 미리 왔으면 관계를 개선해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갈등을 일으켜서라도 네. 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약간의 뭐 이제 싸움도 있더라도 네. 해결해보려는 거. 네네. 그 단계 이미 지났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오시면 좋은데 변호사 사무실에 결혼 상담하러 오진 않으시잖아요. 이혼 상담하러 오시니까. 그 중간 단계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로앤모어 사는 게 그 중간 단계를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결혼 상담을 해요. 네. 정말 저 사람이랑 결혼을 내가 하려는 이유를 들으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내면에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걸 숨겨요. 그거를 숨겨요? 네,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네, 그냥 포장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 저 사람 날 사랑해. 이제 그런 추상적인 것들로 막 꾸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막이 뭐가 있나요? 네,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딱 그거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몇 개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약간 뭐 내용은 대충 약간 그 세속적이고 속물적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랑 관계가 걱정이 되잖아요. 제일 걱정이 1번이 그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랑 내 남편이 될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 아, 서로 연락을 잘 안 해. 관찰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도 고부 갈등이 있을 일은 없겠다. 라든지 그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어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다 변한단 말이에요. 불효자도 효자가 되고 효자가 되죠. 제일 문제가 이제 불효자가 결혼해서 효자 되면 네. 제일 골치 아프죠. 오히려 소원한 관계를 며느리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어 회복하려고 하기 하죠. 때문에 그거 완전 계산 착오거든요. 음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 계산이었다면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나는 그래서 너랑 결혼할 의사가 있다. 예, 그것이 내가 너랑 결혼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음흠. 그렇게 좀 공개를 하면은 근데 마찬가지로 그 남자 쪽도 분명히 나랑 결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반대로 우리 때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나는 뭐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떻게 살 생각이고 열심히 하면 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고 지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고생하면서 결혼해서 살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원장님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그 뭐라 그러지 과장은 좀 끼긴 하지만. 좀 어떤 경우는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이제 모습인데 특히 이제 너 우리 집은 무조건 제사 지내야 돼. 1년에 그 제사가 4번 내지 6번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뵈야 돼. 이런 얘기를 다 미리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안 해요. 제사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제사 이야기 정도는 우리 집 뭐 제사가 좀 있다 네. 라든지 그 정도는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드려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근데 그걸 바라죠. 아내한테. 그거 얘기 안 하고 나중에 하라 그러면 안 할 텐데.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부터. 네. 그런 게 얘기가 안 되고 결혼하면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러라 그러면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계약 파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욕심에 내가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고 하고 난 결혼 정년기고 나도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내 나이에 이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걱정이 있다면 일단 해요. 일단 하고 보자. 그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혼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을 신속하게 한 게 되네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신속하게 하고 이혼은 신중하게 하는 그런 이제 폐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사나 변호사나 보면 이렇게 환자나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래도 이혼율이 한 20% 된다 하더라도 80%는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럭저럭 그냥.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서 어느 정도 같아요? 지금 이혼율이 한 30% 되나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요? 30%는 너무 그 정도 30-40% 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60-70%도 또 문제가 꽤 있다? 그죠. 네. 그거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집사람 문제가 있다는데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면 됐지 제가 뭘. 뭐 물론 이제 모든 가정은 그 속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알 수가 없는데 없죠. 예. 제가 원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원장님의 사고 방식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정말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잖아요. 분명히 이혼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 그러면 안 되지. 예. 생활비도 끊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론하자고 막 해요. 예. 오히려. 여자도 있어. 근데 나는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저 사람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정신 차리고. 나한테 잘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고 나는 외롭고 혼자 살 순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다려요.
근데 이거는 가정의 형태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건 아니죠. 네. 예. 근데 상담을 하고 가셨어. 근데 이혼 안 하세요. 이런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아하. 참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환자를 보고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기준으로 다 건강하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대부분 병원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좋은 결혼이라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하는 그렇죠. 결혼이겠죠. 그렇죠. 뭐가 1번이어야 될까요? 좋은 결혼의 전제 조건 제 1번. 1번은요. 선회하지 않는다. 좋게 해석하지 않는다. 아, 상대방의 행동을 네.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나는 분명히 연애할 때는 그런 거 보는 시간이거든요. 좋게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자주 어긴다. 아니면은 나한테 갑자기 폭력적인 언행을 했어요. 네. 한 번이겠죠. 네. 맨날 그러지 맨날 않아요. 그러면 안 만났지. 네. 한 번 했어. 네.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상처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저 사람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가. 한 번이구나 뭐 이러고. 네. 한번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연애할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고 뭐 옷도 좀 반듯하게 입고 네. 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무언가 이제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아,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네. 너 왜 그래라고? 네, 그때 왜 그랬냐? 아니 그때가 아니라 왜 그랬냐? 나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사과를 받든 무언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예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내 중심적으로 좋게만 해석한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결혼 생활에서 발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작은 단초가 있었다. 네, 이미 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회하지 않고 반드시 묻는다. 물어본다. 그 행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만날 때 우리가 일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네, 물어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본다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해명이나 설명을 듣자는 얘기니까 네. 대화를 하는 거죠. 네. 네.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 행위는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제기.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만약에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기분 나빠서 내가 한 번 실수한 걸 수도 있는데. 그죠. 기분 나빠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연애하는 사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무조건 결혼이란 걸 정해놓고 맹목적으로 달려들 게 아니라 네. 이런 상황에서 갈등 해소가 안 되면 네. 언제든지 쿨하게 헤어지겠다. 네. 그러니까 물어본다.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걸 쭉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 있어요. 네. 그 문제는 사실은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내가 결혼할 남자친구 간의 갈등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 문제는 그러면 네. 우리 부모와 네. 내 남자친구가 직접 붙어서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나의 부모님의 뭐 신뢰를 받든 설명을 얻어내건 하든. 네. 그래서 얘가 해야 될 거를 얘는 못하게 하면서 내가 막 자기는 편하겠죠. 엄마 아빠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 지금 막 사례가 떠올라요. 유명인들의 사례도 있고 뭐 가까운 사람들의 사례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가 대신 해결해주고 얘는 이제 딱 자기 문제인데도 밖에 있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결국 자식한테 지는 거죠. 네. 네. 우리 옛날 뭐 져서?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는데 이제 얘 문제, 이 남자친구의 문제였는데 얘가 해결하는 걸 내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이제 우리 댓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착한 게 죄악이다. 죄악이다. 이런 얘기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 그대로 워딩을 해석해서 네. 어떻게 선한 게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이게 나쁜 거네요.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사실 착하다는 건요.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은요. 쓸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침입하려고 하는 뭐 저기
잠재 가상 적국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착하면 그죠. 네. 안 되죠. 네. 착함은 선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착하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보통 우리가 착하다고 말하는 건요, 그냥 다 아무에게나 좋은 거죠. 네, 네. 다 이렇게 베푸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 착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으면 이제 그 상대는 힘들게 힘들게 나는 이 돼요. 사람의 착함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죠. 네, 많아요 그런 화를 사람들. 내야 되는 거를 안 내니까 내가 내야 되고. 아니, 하다 못해 술 먹으면 술값 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월급은 네. 똑같은데 네. 그럼 뭐 집에 뭐 부인은 네. 정말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은 그냥 멀리 두는 먼 친구로 두고. 나한테도 착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아주 좋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은 굳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괴로움을 내가 다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1번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반드시 물어봐라. 네.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 근데 자기 약점을 네. 다 이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제가 그냥 뭐 저도 벌써 결혼 생활 40년 넘었으니까 그때 데이트할 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흔히 말하는 그 좀 만나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혹시 집에 제사 지내냐고 얘기를 꼭 물어봤거든요. 제가 장남이니까. 제사를 안 모신다는 얘기는 뭐 부모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대, 우리 기준으로는. 그게 제가 뭐 대단한 유교를 숭상하고 뭐 우리의 전통 의례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가쓰고 덮어쓰고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장남이니까. 차남이면 뭐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상을 차려야 되고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물어봐요. 혹시 집에 제사 지내요? 그러면 저희 집 제사 안 지내요? 그러면 안 만났거든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나서 오래 만나면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아, 원장님이 오히려 상대방 여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구나. 집안에서 제사 지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집에 제사 지내면 뭐 우리 집에 와도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서 제사 안 지내고 그거는 뭐 미신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그걸 결혼하면서 야 미신 아니야 제사 모셔야 돼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의 그 질문의 깊은 뜻을 알았다면 네. 제사 안 지낸다고 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할까요? 하죠.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아 그렇게 그 중대한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해요? 제사는 조금 왜냐면 한 번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꼭 물어봤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또 제사를 모시는 네네네. 분들이 있고 네네. 안 모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을 할 수가 있구나. 예. 아니요. 학력도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 사기 결혼이지. 근데 의외로 많아요. 뭐 그래요? 뭐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아닌 거죠. 아,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출신인지. 한 번만 확인하면 네. 다 그냥 들통나는 얘기인데. 근데 대학교는 사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가? 네. 그러네. 또. 그래서 이게 근데 있어요. 학력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직업을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난 지 하면서. 얼마 만에 결혼하면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결혼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빨리 결혼하신 분은 3개월, 2, 3개월도 봤어요. 소개받고 2, 3개월 안에 그냥 그 결혼.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개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나는 소개해준 사람을 믿고 그러니까요. 결혼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보증 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학교가 직업이 소개해준 것과 달라.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소개해준 중매해준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을 아는지 그때 확인해봤더니 별로 몰라요. 아. 네. 그냥 동네에 뭐 친한 친구의 뭐 아들이야. 뭐 그런 그 정도니까 모를 수 있죠. 네. 그때 이제 정말 그 식스센스와 같은 충격을 받는 거죠. 아, 나는 그렇죠. 도대체 이 결혼을 어떻게 한 왜 거지? 했지? 네. 아무도 돌이켜 보니까 아무도 뭔가를 체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대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혼을 상담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사람만 많이 보이지 대다수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차대한 것 같으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미팅에서 만나고 다 친구 다 알고 그래서 결혼했어. 그리고 또 5년 10년 살고 애도 한둘 놓고 사는데도 보면 삐그덕거리는 큰 소리 나고 이혼을 하네 마네 하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알 만큼 알고 결혼했어요. 다 알아. 그냥 대학교 때 미팅에서 알고. 그래도 살이 안 새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정말 알까요? 아, 네. 정말 아는 것인지. 그러니까 논어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제 공자가 자로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구나. 맞아요. 저도 놀랐는데 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난 쟤를 알아. 내가 쟤를 잘 알아. 초등학교 동창이야. 대학교 그렇죠. 동창이야. 그렇죠. 잘 알아. 잘 알죠.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그쯤 되면 내가 나를 아는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죠. 사실은 나도 날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네. 저 사람을 잘한다고 말한다는 거는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잘 어떻게 합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그죠? 정도는. 그러니까 애를 쓴다는 게 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는 거를 마치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는 건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자 안다고 생각했어요. 살아가는데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에이 그래 한 번쯤 참지 이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항상 이제 매사문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아 기분 나쁘지 않게. 네, 그러니까 갈등이 작을 때 물어봐야지. 갈등이 커지면은 그때 물어보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물어보고 답하는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증폭이 된다면 네. 증폭돼야죠. 그러니까 그 갈등은 그러면은 이 작은 갈등조차 해결이 안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때 증폭시켜서 해결이 되든 결론이 파경으로 이르게 네. 되든 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더 온화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문제가 작을 때는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야 돼요. 항상 아. 저 사람이 야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혼을 신속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야 돼요. 앞으로 올 일을 아는 사람만 이혼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에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관계도 이제 이 작은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갈등이 더 커진다면. 그렇겠네요. 그러면 결혼을 신중하게 할 때 1번 이제 그렇게 상대의 작은 어떤 갈등 요인이 있을 때 잘 물어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아니 근데요. 여기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는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데 뭐냐면요.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숨기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적극적인 거짓말을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자, 두 사람은 이제 연인 사이고 하면 이미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던 뭐 신체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좋아, 그냥. 그냥 결혼할 건데 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는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걸 숨겨요. 아, 내가 우리 네. 부모한테 소개를 할 때 네. 이 사람의 약점, 당연히 좀 숨겨야 결혼 허락을 받죠. 근데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 누가 부모가 그 좋다 그러나요? 굉장히 결정적인 걸 숨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 사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숨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 생활에 또 반드시 그게 문제가 돼요. 되겠죠. 그래서 갈등이 커졌어. 그러면 그제서야 고민하다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근데 그때 부모님은 야 그걸 결혼할 때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 결혼을 반대했을 건데 네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너 혼자 앓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아,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의 어떤 그 비밀을 숨기는 게 그게 거짓말이다. 네. 그게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그러면 부모에게는 음.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결혼 생활과의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상의를 터놓고 해야 되겠네요.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를 아끼는 사람 있잖아요. 뭐 친구일 형제가 수도 됐든 있고, 친구가 예, 됐든. 형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한테조차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보는요, 문제가 있는 정보거든요. 심각한 거겠죠. 예,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말 못할 정도면 하지를 말아야 되겠네. 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콩깍지가 씌어서 멈추지 못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결혼이니까 잠깐 멈춰야 돼요. 내가 결혼을 생각했다 네. 하더라도 아무리 네. 좋아도 상대가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라도? 아, 그거는 좀.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결국 여성이 남자를 바라볼 때 선택의 기준에 1번이 능력이라는 건데 맞아요. 그 능력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잘 벌어다 갖고 올 거냐 옛날 같으면 사냥을 잘해서 먹을 거 많이 갖고 올 거냐 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네. 네. 왜냐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그러네요 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경우도 많이 봐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약점을 내가 숨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 남편이라면은 내가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속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안해요. 네. 그래서 더 잘해야 돼. 너는 내가 그걸 받아줬으니까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또 이 기대가 사람도 들어가. 힘들죠. 그러면 그죠? 또.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또 계산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갈등이 되면요, 항상 나오는 말이 네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얘기 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온다. 네. 그게 원인이 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를 얘한테 뭔가 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마스킹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리기를 하면 안 된다. 네, 가리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질문하는 거, 두 번째는 숨기지 않는 거, 네, 정보를 숨기지 않는 거.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멈추는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으면요, 사람들이 그 전에 결혼 준비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하고 청첩장까지 오고도 결혼식 취소되는 경우 봤어요. 네, 취소를 하는 건 괜찮아요. 차라리. 네, 차라리 괜찮은데 갈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시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결례를 했어. 이게 이제 좀 복잡하잖아요, 절차들이. 그게 되게 복잡하죠. 우리나라 결혼식은 아무튼 복잡해. 네. 결례를 했어.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화가 났어. 네. 그래서 이 결혼 못 하겠다. 네. 이렇게 통보를 해요. 파혼이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이 결혼이 파토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가서 사과를 해요. 어떤 분은 진짜 와서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럴 수도 있죠. 잘못했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꾸역꾸역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벼르고 있고요. 그렇지. 결혼만 해봐라. 이제 혼인신고만 끝나면 너는 이제 가만 안 둔다. 네. 그리고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그죠? 지금은 아내 편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지. 나도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스탑. 멈춰야 되는 거죠. 회복 불가능한 갈등 정도면 거기서 네. 끝내는 게 낫다. 네. 그래서 가장 타이밍을,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세 가지 얘기했던 게 전부 다 미래를 그 지점에서 미래의 지향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예측은요, 우리가 점을 보고 궁합 다 보잖아요. 그거는 뭐. 네. 궁합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 생각하는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인간이 가진 능력이잖아. 그죠?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듣고. 걸 보면은 아주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내 욕심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소탐대실이에요. 당장 요만한 이득을 위해서
나의 정말 나의 인생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버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좋은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 할 때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정말 다른 관점으로 좋은 결혼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 질문하기, 상대한테 콩깍지 씌워서 그냥 상대의 약점을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숨기기.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는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그래도 그냥 에이 참고 가자가 아니라 스탑. 그 자리에서 스탑하는 게 외려 미래에 가서 고생하고 힘든 것보다 낫다. 그다음 네 번째. 네, 네 번째. 그 욕심, 나의 욕심, 작은 욕심이 넘어가는 거. 요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극기복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이기고 예. 이겨내고 네. 사리로 돌아가라. 복이 복이 되돌아간다. 되돌아가고 네 이치에 맞게. 살이니까 살이에 맞게 돌아가는데 나를 이겨야 돼요. 나의 그 욕심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너무 어렵다. 사실 극기복례는 어렵죠. 그게 어렵네요. 네. 이제 앞에 거는 뭐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금방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게 쉬운데 나를 이기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라. 네. 나를 이기면 이치에 맞게 되긴 될 것 같은데 나를 이기기가 참 힘드네요. 이게 정말 자녀를 생각하면요. 정말 무서워하셔야 되는 게 내가 저 사람이랑 그러니까 결혼했어. 관계가 나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불행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세를 위해서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결혼을 신중하게 잘 해야죠.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제가 갔던 결혼식인데 이혼을 했어요, 부부는. 근데 또 자녀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그 혼주석에서 같이 그 결혼식을 같이 축하해 주는 부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이혼을 잘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는 건강한 이혼, 뭐 질이 좋은 이혼이라고 할까요? 질 좋은 이혼.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요 행복해요. 두 사람이. 그리고 밑바닥까지 가지 않고 그 미리 이제 이혼을 신속하게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살면 여기까지 떨어지겠다라는 걸 예측하면 굳이 경험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법정 소송하고 상대 그죠? 스캔들 터트리고 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래도 인연을 맺었던 기간만큼이 있으니 자식도 있으니 상처 없이 뭐 좀 상처가 적게 이혼하는 게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뭐 그날 그 부부가 왔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 상태에서 만약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이 자녀가 있으니까 만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막 서로 뭐 원수같이 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정도 부부면 그냥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이랑 한 2-3시간 하는데 저기 하객들 만나서 이혼 다 끝나고 인사할 때까지 그 관계를 보면 무난한데 우리 집이나 저 집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혼했지 이런 느낌을 들어가보지 않고는 모르는구나.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아요. 그 보는 거를 보이는 모습을 저는 그래도 그 정도면 뭐 자녀한테 큰 손해를 피해를 안 주는 이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좋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면 그것이 자녀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 두 분한테도 좋은 일이고 모두가 행복한 이혼인 거죠. 네. 그 네 가지만 잘 체크하면 결혼 생활에 실패할 일이 거의 없겠네요. 그럼요. 이러면은 정말 행복한 결혼할 수 있고요. 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조직 생활에서도요.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 생활에서는 윗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물론 이제 조직 생활은 다른 조금 다르지만 극기복례 그건 맞겠지만 앞에 1, 2, 3월에 위에 사람이 좀 나쁜 거 좀 험한 일 시켰다고 그거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조직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직에서 적용되는 거는 또 다른 논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경험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딸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남자 만나지 마라라고 내가 3가지 지침을 준 게 있거든요. 1번 폭력적인 사람, 뭐 이렇게 험한 말을 아무렇게나 하거나 뭐 주먹을 행사하거나 절대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으로 중요한 거예요.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제 있었던 일 기억을 못 한다든지. 그 정도면 안 되죠. 많거든요. 우리는 남자들은 술을 먹으니까. 그래서 술 먹고 주사 부려갖고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 안 된다. 세 번째는, 그때는 저는 좀 엄격해요. 주식이나 도박이나 경마. 나는 그걸 다 동격에 놓고 보는 사람이라서. 주식도 안 돼요? 저는 젊은 사람이 주식하는 것도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버는 돈만 돈이지 뭔가를 투자도 노력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본업에 충실치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딸한테 얘기하면서 도박하는 사람 절대 안 된다. 도박의 범죄는 당연히 도박과 경마. 그다음에 주식까지도 나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주식해서 말아먹은 의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런 거 보면 추상적이기보다는 그냥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조언은 어때요?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다른 거라서. 네. 누구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결핍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은 나는 내가 결혼할 사람의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예요. 바람 피지 않는 사람.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람을 필지 안 필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바람을 안 필 것 같아. 라고 또 자기 기만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맞잖아요. 이거 폭력적인 거 절대 안 된다. 그죠. 아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럼 사람이 너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주식까지 하는 남자가 어디 있냐. 그죠. 주식은 그래서 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서 그 돈 날리는 건 나는 상관 안 하겠지만 젊어서부터 주식을 하고 본업에 충실치 않은 사람은 나는 아닐 거라고 본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잘 살아요. 예, 잘 살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맞겠네요. 1, 2, 3, 4. 예. 이거는 모든, 그러니까 예. 뭐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부부, 그러니까 커플들한테 적용되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얘기네. 어느 예. 경우에나. 예.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살면서도 신속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기준이면 지금 이제 뭐 한 1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갈등이 생겼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좋은 말로 물어보고 잘 해명이 안 되면 지난번에 누적된 것까지 합쳐서 빨리.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아내분이 참다 저 밑바닥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겨우. 네.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상대방이 내가 더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끝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문제 해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15년 동안 잘 산 거네. 그 남자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보면 네. 남자분은 그렇게 힘든 게 없는데 예. 자기는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들었다. 예. 근데 너는 집에서 그런 인식이죠. 집에서 놀면서 뭐가 힘드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더 힘들어. 자, 지금 이제 주로 여성 위주로만 그 이혼의 사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남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한 3, 당연히. 40% 된다고 들었는데. 많이 동일하고요. 사실 그러니까 여자분의 예를 많이 들었지만 뭐 불륜 같은 경우는 여자분도 많이 하니까 네. 똑같이 남자분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혼하자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요즘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렇긴 하죠. 네. 오히려 이제 여자 쪽의 재력을 보고 결혼하는 남자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돈 안 주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사이로 갔는데 분명히 줄 알았는데 그게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안 주잖아요. 안 줘도 할 말 없죠. 그래서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거면 너랑 그것도 결혼 안 아까 했다. 얘기했던 남자가 어떤 뭐 지나친 기대였나요? 그러니까는 그게 내 계산이잖아요. 예, 예. 그럼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음흠. 그게 뭐 너랑 결혼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뭔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 집안이니까 내가 장가를 가면 이만큼은 주겠다. 네. 결혼할 때 보면 알잖아요. 돈 씀씀이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를 안 써 돈을. 그러면은 하면 안 되죠 결혼.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빨리 좋은 조건일 때 다른 사람을 빨리 찾아야죠.
그렇죠. 그런 걸 기대할 정도면 뭐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 교수가 됐든 네. 뭐 자기 저는 그런 전문직 있잖아요. 네. 그런 뭐 의사, 변호사나 그런 전문직은 분명히 자기 노력으로 그런 자리에 간 거고 자격증을 딴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그런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테크라 그러죠 그때. 그죠, 혼테크. 네, 혼테크를 잘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보고 있으면 있죠. 부럽기는 해요. 같은 의사 그거 입장에서.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분 있는데 판사분이 그냥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집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또 남자 집에서는 열쇠가 몇 개냐고 이제 따져 그죠. 물었겠지. 네. 엄청 반대했지만 결혼을 네. 했어요. 네.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네. 결혼했고 이 친구는 변호사인데 이제 그런 조건을 보고 결혼했던 보고 이제 거예요. 있는 집에 갔어. 근데 이게 처음에 몰라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냥 뭐 전셋집 먹고 다 사는 비슷비슷하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의 가치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영원히 따라갈 수 없어. 네. 그걸 느끼는 순간 이제 나는 불행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거죠. 판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판사님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나요? 아니 그냥 불만인 거죠. 그것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불만이면 지금 내가 똑같은 논리로 여성의 아니, 근데- 경우는 이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네. 변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아내가 집이 부자가 아닌데,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아, 없잖아요. 이혼 사유는 될 수 없지만 되게 억울하겠다. 정말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왜냐면, 아니, 내가 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네. 성적도 내가 더 좋아. 그렇죠. 공부 내가 더 잘했어. 그러니까 판사를 하고 네. 그 친구는 변호사를 했겠죠. 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그런 현타가 오는 때들이 있죠. 결혼할 때 그걸 몰랐을까요? 내가 이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절대로 이룰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윤택하게 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아, 어릴 때 자기가 유복하게 자라면 네, 자산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그렇죠. 그냥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내 월급은 이제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전문직이면. 그렇죠. 근데 이걸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이 들어보니 네, 전혀, 그 돈은 네. 이제 네, 아, 헛똑똑인 거죠. 그래도 그분이 성실하게 잘 살면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 남자가. 좋죠. 네, 예. 네. 예.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판사님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돈 있는 집에 장가간 변호사가 좋은 사람인가요? 근데 사실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기준을 잡을 때 그런 이제 뭐 누가 더 행복하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그냥 뭐 저도 의사니까 친구가 있어. 친구가 내 친구 2명 있는데 한 친구는 그냥 연애했는데 보통 사람이랑 연애해서 그냥 보통의 결혼해서 본인이 열심히 살아요. 대학교 스텝으로 일하면서 똑같죠 판사랑. 예. 돈 못 벌거든요. 그거는 생활비를 좀 남들보다 월급을 좀 많이 받는 정도죠. 한 사람은 좀 그랬는데 정확하게 부잣집에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얘랑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아. 신발 바꿔 신고 이렇게 사귀던 여자랑 뭐 정리하고 부잣집에 장가간 친구랑은 친하고 지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얘는 그냥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 같아. 이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가까이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무슨 마음일까요? 그거는 약간의 그 불로소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불로소득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그것에 네. 대한 그런 나의 정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제 잣대가 그런 거죠. 그죠. 예. 그 친구가 그렇다고 친구가 없지는 않거든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이해를 잘 따지고 좀 영악하다 그래야 되나? 만약에 나랑 친구인데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이해타산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겠죠 또. 아, 이 친구도 이해타산이 벌어지면 자기 이해를 앞세우긴 하겠지만 왠지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은 뭐 의과대학 들어와서 특별한 일 없으면 의사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유혹이 있죠. 특히 이제 전문의 딸 때쯤 되면 이제 몸값이 상한가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한가를 치게 되면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투쟁이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사귀던 여성이랑도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발 바꿔 신는다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맡은 실리는 좀 떨어져요. 저는 그 두 경우에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냥 결혼만 가지면 잘 살면 다 괜찮은 거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행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 그러면서 아내랑 갈등이 생기고 그걸 또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갈등은. 그럼 얘기해봐야 뭐 되지도 않는 재산이 얘기.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된다면 이제 그거는 본인이 불행한 거죠. 네. 여성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잣집 며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며느리라고 그 부잣집 며느리라고 돈 쓰라고 푹푹 돈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는 그냥 월급쟁이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실상. 그런 사람이 야, 이 결혼은 무효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남자한테는 그냥 그러고 살아라 그랬는데 여성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불행해.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이제 조건이 생각이 저 집에 가면 뭐 나는 풍족하게 살 것 같아. 근데 가봤더니 그냥 저기 아버지는 뭐 저기 시아버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줄 생각도 없고 아들도 그 집에 가서 겨우 뭐 조금 생활비 조금 지원받는 정도도 안 되고 그 대신 자기가 막 주말마다 가서 막 집안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똑같잖아요. 그 판사님하고 남녀만 바뀌었지. 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혼 사유도 안 될 뿐더러 그건 문제 제기할 수도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면 미리 말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런 거일수록 아니면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집이 힘든데 좀 도와주실 수 없겠냐.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못 도와준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럼 아예 관계를 끊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댁 일에는 그러니까 뭐 명절에만 가고 뭐 다른 그건 하지 않겠다. 그 판사님도 반대로 부인한테 나는 처갓집에는 명절에는 안 가게 이제 워낙 남녀 평등 시대니까 제가 똑같아. 나는 더 이상 처갓댁에 뭐 더 이렇게 잘하고 싶은 생각이 할 없다. 만큼만 하고 할 도리만 하고 추가적인 그런 거는 안 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배우자들은 다 그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커진다면 그 갈등이.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최소 그러면 석 달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앞에 거를 보려면. 그렇죠. 그렇죠. 석 달은 좀 짧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5년을 사귄다고 해서 또 몰라요.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더 몰라요. 5년 사귀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도 쭉 이렇게 이쪽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혼 쪽의 일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은 사귀어 보는 게 필요하다. 연애 기간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고 그 부모님도 이제 좀 알고 평가를 해보려면 그러니까 그 기간보다는 사실 질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본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1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같이 친구들도 만나보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아, 결국은 관찰이구나. 옵저베이션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 이제 논어에 보면은 성기사라고 해서요. 상대방의 사사로움을 살피는 거예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살필 성자. 아, 우리가 반성한다 할 때. 아주 작은 미세한 것까지 보는 그런 글자란 말이죠. 기는 그냥 그 기자고요. 사는 사사로움. 성기사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살피는 건데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시기소위, 시기소위, 찰기소환, 관기소유라고 해서요. 시관찰로 이어지거든요. 딱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 거예요.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관은요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관찰이잖아요. 내면을 좀 더 들어가는 네. 거고. 예. 그리고 찰인데 그 관찰할 때 그 찰인데 이건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사물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그냥 인스펙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군요. 이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예. 처음에 눈으로 보는 거는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 예. 예. 그다음에 관찰해야 되는 거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뒷 배경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찰기소화는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편안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까지 살피라고 해요. 아. 요 세 가지가 성기사의 방법인데 요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상대를 완벽하게 들여다보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말과 행동도 제대로 안 보죠. 시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도 내가 색안경 끼고 내가 보고 그죠. 싶은 각도로 네. 그냥 보고. 네,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사람을 안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얼굴은 알지. 그래서 정말 이 논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같은 논을 읽었는데 왜 나는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나지? 하긴 우리는 번역본만 읽었으니까. 저도 예. 왜 우리가 이제 별건 옛날에 다르지 않습니다. 논어책이란 게 이제 번역본이 나오고 뒤에 한문이 주석으로 붙어 있어 읽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 고전은 좀 조목조목 안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 시, 관찰. 네. 결혼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시, 관찰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극기복례하고. 그건 맨 마지막에. 네. 맨 마지막에. 네. 자, 오늘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결혼.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생각하게 하는 결혼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또 잊어버렸다. 상대의 작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냉정하게 따져서 확인해라. 매사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매사를 물어봐라. 물어봐라. 매사문. 두 번째가 거짓말하는 거 안 된다. 네. 중요한 정보를 저기 내가,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 못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쉴드 치지 말란 얘기네요. 네. 우리말로 요즘으로 하면. 세 번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진행되는 걸 멈춰라. 네. 여기서 좀 나와서 생각해봐야 흔히 말하는 주식할 때 손절매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2년, 3년 이렇게 만났는데 계속 그거를 뭐 끌고 가려고 주식에 더 돈을 더 집어넣는 것보다는 거기서 끝내는 게 낫다는 얘기죠. 끊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스탑. 일단 멈춰라. 네, 멈추는 거.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극기복례. 네. 이렇게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시하고 성하고 시, 관, 찰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밑에 행동의 배경을 보고 마지막에 그 속에 깊이 있는 내면까지 들여다봐라. 네. 이거는 반대로 나를 살피는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살피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과연 결혼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그죠. 이거 사실 결혼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봐야 되나요? 네. 시험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통과한 사람만. 어쩌면 아니 이게 뭐 꼭 패스 앤 페일이 아니라 둘이가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신중하게 그 문제에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시하고 관하고 차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지훈 변호사님의 논어를 인용한 좋은 결혼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나와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조직생활 잘하는 법도 네. 가능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지훈 변호사님 다음 달이죠. 모시고 조직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